자, 이번 장은 책의 형태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제목, 아니면 저자, 아니면 뭐 카탈로그, 아니면 서가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겉표지, 아니면 뭐 표지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책의 형태를 통해서 책은 그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보기 좋은 책이 있기도 하고요. 또 여행에 어울리는 책이 있기도 하고요. 또 도서관에서 잘 읽히는 책도 있겠죠. 자, 독서가들은 책이 쓰임새에 적절한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책이 그 적절한 환경에 어울리게 만들어질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초기 메소포타미아의 서판 조각들은 네모 반듯했죠. 간혹 크기가 3인치가량인 아주 작은 진흙판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손에 쉽게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편했겠죠. 네, 아마 이런 조그만 진흙판 몇 개로 꾸며진 책은 가죽 주머니라든가 아니면 상자에 보관해 놓고서 우리가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흙판을 꺼내서 독서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책들 모두가 손에 쥐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만은 아니에요. 중앙 아시리아 법전같이 큰 표면에 쓰여진 텍스트도 존재합니다. 이 법전은 기원전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크기도 자그마치 67평방피트에 달하고요. 텍스트를 양면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세로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가 없었겠죠. 그냥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었겠죠. 아마 한 곳에 고정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 책을 읽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책이 크게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에 따라 책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진흙은 서판을 제작하는 데 어울리겠죠. 그렇죠? 진흙으로 만든다면은 서판을 제작을 하는 데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파피루스 같은 경우에는 두루마리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이 두 재료 모두 이렇게 휴대하고 옮기기가 또 쉬웠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두 물질 다 서판과 두루마리를 능가하는 책의 형태 뭘까요? 코덱스죠. 네. 이 코덱스나 책장을 다발로 묶는 형태에는 적절하지 못했겠죠. 예를 들면 진흙 서판으로 코덱스를 만든다면 무겁고 거추장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피루스로 코덱스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파피루스는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접어서 소책자로 만들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책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4세기 경에는 8세기 뒤에 이탈리아에서 종이가 이렇게 출현하기 전까지는요. 유럽 전역에 걸쳐서 책을 제작하는데 양피지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피지는 파피루스보다 질기고요. 또 부드러웠고요. 그리고 값도 쌌어요. 파피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재료를 수입해 와야 했기 때문에 양피지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자, 양피지 코덱스는 휴대하기도 편하죠. 네, 그리고 텍스트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참고할 때도 편리했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양피지 코덱스는 널리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사랑받는 책의 형태였죠. 그리고 책장 양면에 텍스트를 담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귀퉁이 여백에 이렇게 메모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종이하고 재질은 다르지만 형태는 비슷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을 연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귀퉁이 여백에 메모를 할 수도 있었는데 종이보다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루마리는 두루마리에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두루마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코덱스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엮으면 되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권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으로 나눌 수도 있게 되었고요. 텍스트가 짧을 때는 여러 작품들을 또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책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네,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코덱스의 편리함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네. 서기 400년경이 되자 이 고전적인 형태의 두루마리는 거의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책들은 사각형 모양으로 지금처럼 이 현대처럼 사각형으로 여러 장을 모은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양피지를 한 번 접으면 2절이 되고 이제 두 번 접으면 4절 그리고 한 번 더 접으면 8절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양피지 코덱스를 사용을 했고요. 16세기경에는요. 이 종이를 접는 형태가 공식화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인기를 끌었던 책은 아마 쉽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독자들의 손에 쉽게 편하게 잡히는 크기의 책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은요, 네, 이렇게 휴대하고 또 쉽게 우리가 이렇게 손에 잡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사랑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텍스트에 두루마리가 사용되던 그리스 시대에도요, 사적인 어떤 서신은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를 사용하기보다는 서판을 이용했는데요. 이제 손에 쉽게 잡히기 때문에 서판을 이용했는데 이제 어느 시대가 이렇게 변화해 오면서 때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서판은 다양한 색깔로 다듬어져서 세련미 넘치는 양피지에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것이죠. 책의 크기는 그것이 두루마리든 아니면 코덱스든 그것을 보관할 어떤 공간의 형태를 결정짓죠. 그렇죠? 두루마리들은 어떻게 저장이 됐을까요? 두루마리들은 나무로 만든 두루마리 박스에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두루마리에는 이집트에서는 진흙으로 그리고 로마에서는 양피지로 만든 표차를 붙였어요. 네, 이렇게 두루마리는 말려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차를 보고 아 이게 어떤 텍스트구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표차를 붙였고요. 아니면 서가에 이렇게 두루마리를 보관을 할 때 꼬리표를 바깥에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것을 보고 두루마리가 어떤 종류인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코덱스는 어떻게 보관이 될까요? 코덱스는 특별히 지금의 책장처럼 이렇게 코덱스를 위해 만든 그런 선반에 펼쳐져서 이렇게 놓여서 이렇게 보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책을 편안하게 읽기 위해서 독서가들은 다양한 또 도구를 활용했죠. 우리 요즘에도 이 현대에도 책을 편하게 읽기 위해서 누워서도 볼 수 있는 책, 엎드려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앉을 때도 좀 편안한 의자, 독서대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책을 편안하게 읽기 위해서 독서가들은 성서대와 책상을 크게 개선하는 독창성을 많이 발휘를 했습니다. 우리 좀 과거에 책과 관련된 도구들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어느 때인가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런던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성 그레고리 대제의 조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각상에 보면은 이 책과 관련된 도구를 볼 수가 있는데 의자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는 성서대를 위로 올려요.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성서대에 몸을 기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일종의 조립용 독서대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많은 책을 보려면 이것저것 이렇게 책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옮기지 않고도 엄청난 양의 책을 보고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도 별로 차지하지 않는 이런 회전식 독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비슷한 것이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생겨서 내가 지금 다른 책을 보고 싶으면 돌리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그 책이 펼쳐진 그 칸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앉아서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독서대도 개발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자와 독서대를 하나의 가구로 결합시킨
기발한 칵파이팅 체어라는 의자도 18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도서관에서 특별히 제작해서 또 만든 그런 독특한 편안한 의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의자는요, 우리가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앉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말을 타는 자세처럼, 네, 이렇게 말을 타는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그 팔걸이에 이렇게 몸을 편안하게 기대고요. 그리고 의자 뒤쪽에 달린 책상을 마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기발한 책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책을 정성스레 만드는 일은 그것이 큰 책이든 작은 책이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고된 작업이죠. 네, 15세기 중엽 유럽에서 일어난 이 변화가 책을 제작하는데 뭐 이제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데 그 작업하는 시간을 확 줄이고요. 책의 생산량은 확 늘리는 바람에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역사일까요? 네, 그 변화는 바로 인쇄술의 발명을 말하죠. 네, 1440년대 목판공이자 보석 세공자였던 구텐베르크는 사파를 인쇄하는데 나무 이 판목은 좀 어렵다, 불편하다. 그래서 활자 형태로 철자를 깎아서 이제 유용성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는 인쇄 기술을 개발을 하죠. 자, 구텐베르크는 자신의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겨서 인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고안해냅니다. 네, 그래서 뭐 금속 조각이라든가 압축 기계, 기름 잉크까지 다 그 시대에 새롭게 이제 발명을 했고요. 그리고 1950년대에서 5년 사이에 그 5년 동안 구텐베르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성경을 제작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인쇄되고요. 이제 많은 양을 인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인쇄기는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필사시대, 이렇게 인쇄 기술이 발달을 하면 필사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필사로 또 이렇게 작성하는 텍스트의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인쇄술은 그 확립이 되고 또 보편화됐지만 이렇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매력, 동경 이런 것들도 또 사그라들지 않아서 이렇게 같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텍스트를 만드는 또 대표적인 그 인물이 마누티우스라는 인물인데요. 1494년에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 마누티우스는 실용적인 크기의 고전 책자 없이는 이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신의 강의에 필요한 책들을 이제 출판하려고 인쇄소를 손수 설립을 했습니다. 1494년에 마누티우스가 인쇄 출판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훗날 인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책 몇 권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지금 그 컴퓨터 뭐 한글 이런 거 사용할 때 이탈릭체 사용하잖아요. 이 마누티우스가 이탈릭체를 개발하기도 한 그 인물이죠. 네, 그래서 마누티우스의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요. 또 유럽 전역에 그의 판을 모방한 책들이 너무 아름답고 세련된 책이어서 이런 판을 모방한 책들이 우후죽순으로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515년에 마누티우스가 눈을 감을 때 주위에 이제 친구들, 인문주의자들이 그의 관 이렇게 옆에 학식의 어떤 깊이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그가 출판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책들을 쭉 이렇게 세워서 아주 멋진 이런 광경이 또 연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사용되었던 혼북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아마 이 혼북이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책이 혼북으로 보입니다. 이 혼북은 매우 아주 얇은 오크 나무판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길이가 9cm 그리고 넓이가 6cm 이 정도 되고요. 판에다가 이렇게 철자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 아니면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인쇄해서 종이를 붙였어요. 그리고 혼북은 우리 그 손거울처럼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책을 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다양한 책의 형태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요. 17세기 전반의 행상인들은 자그마한 책자들과 발라드를 팔았는데 이런 책들이 그 다음 세기에 챕북으로 통하게 됩니다. 챕북. 네. 대중적인 책에서 선호되던 크기는 이제 8절판 정도의 크기였고요. 그리고 17, 18세기 또 유럽에서 책은 보통 우리가 책을 볼 때는 개인 서재라든가 아니면 공공도서관 이렇게 막힌 공간에서만 책을 읽었었는데 이제 점차 열려진 공간, 특히 뭐 여행을 떠날 때 휴대할 수 있는 책이라든가 이렇게 열려진 공간에서 책을 읽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하게 또 일어나면서 또 다른 책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죠. 1935년에는 영국의 출판업자 앨런 레인이 최고의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다가 페이퍼백 시리즈로 책을 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요. 그래서 값도 싸고 질도 우수한 포켓북, 펭귄 시리즈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펭귄 시리즈 많이 보죠. 그렇죠? 네, 그 후로 뭐 하트 모양의 책, 손톱만한 책, 다양한 책들, 뭐 다양한 두께의 책, 이렇게 다양하게 책이 개발이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많은 책들을 출판해 오고 또 많이 읽게 되는 이런 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우리 그 책의 형태의 역사를 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